안녕하십니까. 교원소통심사위원회 내용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읽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방법도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저는 중부초등학교에서 부당하게 면직된 양정희경 교사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결정 2021-348 직권면직 취소 처분 청구. 기아가 제기한 직권면직 취소 처분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1년 10월 13일 부침을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결정서에 불복하는 경우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21년 9월 24일 시행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처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 2021년 9월 24일 시행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등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학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협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있고 주무관, 사무관, 심사과장, 상임위원 성함이 적혀있고 위원장 성함이 적혀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시행하였습니다. 결정서 직권면직 취소 청구 청구인 양정희경 소속 중부초등학교 직위교사 피청구인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사일 10월 13일 하였습니다. 시행할 때 혼자서 너무나도 지속적인 많은 정신병자라는 이는 괴롭힘에 또 그동안에 맡긴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서류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미비한 점이 좀 많이 있었으며 한 명도 점검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이런 열악한 가장 가까운 지인에서부터 인맥 환경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피청구인은 2021년 6월 18일 청구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1년 7월 20일의 취소를 고하는 소청을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사건 경과 1. 사건 경과가 청구인은 1989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주감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9년 3월 1일 동일초등학교로 전보되어 동일중앙초등학교입니다. 2000년 11월 6일에서 2001년 2월 5일 또 2001년 8월 1일에서 2002년 7월 17일 질병휴직을 하였다. 이때 일요일 출근길에 등교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했는지 스스로 내었는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출근길이었습니다. 학교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로 연락을 하거나 간다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근무 상황을 올리지 않은 것은 저의 뭐 스스로에 대한 불찰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을 2002년 7월 18일에서 10월 29일 직외자였고 2월 22일 청구인에게 감봉 3개월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10월 30일 당연 퇴직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누워서 계속 좀 책을 보면서 또 스스로 힐링하고 치료도 하면서 누워서 보는 독서대도 일단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해서 특허를 어쩌다 보니까네 사람이 이 논이 장독 깬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멋진 특허 제품을 등록을 하였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제가 지금 견본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견본품 만드는 거는 직접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청구인은 10월 4일, 3월 1일 경상남도 독서대입니다. 교사와 관련된 거죠. 경상남도 양산교육청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임용고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는 거 모르겠어요. 임용고시 양산 아니죠. 이건 아닌데 경상남도 교육청 임용고시를 통해 경상남도 양주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되었고 말을 조금 이상하게 적어놨군요. 양산교육청에서 무슨 공개 채용을 했습니까? 경상도 교육청에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했죠. 와, 이것도 말을 좀 누가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2007년 3월 1일 평산초등학교에 전보되어 2007년 10월 30일에서 28일 질병휴직을 하였고 이때는 임신 후에 유산으로 제가 아는 병원도 별로 없고 해서 별로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 과로 입원을 했다는 게 참 안 좋은 저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책잡을 제가 행동을 이렇게 잘 몰라서 사람들이 그래 악한지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07년 3월 1일 평산초등학교 전보되어서 휴직했고 그죠? 2개월간 휴직했습니다. 2010년 3월 1일 신기초등학교, 2011년 3월 1일 중부초등학교를 거쳐 중요합니다. 신기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부산에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정말 액기 쓰인 아주 비싼 교육을 받았으나 그게 대해서를 아주 수포로 만들고 팽자가 귤이 저쪽으로 가면 팽자가 되듯이 거기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전혀 못 낼 수 없도록 계속 그런 업무를 맡겨서 제가 뭐 다른 학교를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부초등학교 첫 정글을 했을 때 처음 제일 중요한 희망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예 기회를 저는 딱 잘라버렸습니다. 훌륭하신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상까지 주신 석산초 교장이신 정복자 교장선생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교장선생님이 피곤하여도 제가 희망하는 담임을 말을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너무 사람 많이 만나서 피곤하다 가세요. 말이 됩니까? 그런 기만적인 말씀으로 제가 얼떨결에 그냥 무조건 잘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교감의 말을 듣고 신규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거 아닌데 싶어서 다시 중부초등학교로 갔을 때는 이미 담임 결정 끝 게임 셋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게다가 근무 환경은 그 골방도 완전 기도실 같은 골방이었어요. 골방에 창문으로 뭐 하늘도 잘 보일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학생 한 명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음악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보임인사를 안 시켜준 거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자괴감과 이 자존감이 완전 무너지고 해서 2001년 저희 아이를 정말 낳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찾았던 웃음을 다시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스트레스로 내 거를 뺏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받았던 정신과 병을 다시 이렇게 조금 심화되어서 병가를 했었고 또 행복하게 달랑 80만 원이라는 돈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싹 빠뜨렸는데요. 복직을 하고 나서는 또 뭐 얼떨결에 그래
미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는 뭐 아이들한테 방해를 하기 싫어서 절저하게 가르치기보다는 목표를 제시해놓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뭐 정리정돈 청소는 제가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또 저의 약점을 모아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몇 년 후에 실력을 발휘하니까 신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전부 다 사람은 학생이고 뭐 믿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본분만을 다해야겠어요. 그죠? 내 자신만을 믿고 나의 신만 믿고 그죠? 참 세상이 참 이렇군요. 그래서 이제 2011년 3월 1일 중국성에 겹쳐서 갑자기 중간에 빼뜨렸는데요. 2014년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하기 싫은 음악이지만 저는 항상 성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교사들이 민감해지더만도 저한테 직접 학부모랑 소통을 하도록 당연히 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직접적인 기회는 다 막고 자기들의 말로 선생님 병가 내야겠습니다. 병가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욕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병명 이름에 대해서 분석도 안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게 대해서 그 의사가 왜 그래 적어줬는지 그게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관찰도 안 하려고 했다는 게 그 의사를 너무 신뢰했던 뭐 아니면 좀 뭔가 좀 멍청했었죠. 그래서 그 병명으로 일단은 그 새 교장 교감 교무여에서 진단서도 병원도 가지도 않았는데 씌워줬어요. 너무나도 괴롭히고 설득을 너무 잘하잖아요. 교사들이 말을 잘하고 저야 가르치는 걸 최선을 공짜로 가르쳐준 걸 최선을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설득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도 많죠. 그것도 더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치매 환자들도 한번 자원봉사도 하고 허위로 이렇게 병가를 내어쉬고 이게 지금은 다 이렇게 약점으로 이용을 하시네요. 그리고는 이제 또 강요를 해서 2015년 3월 1일 양초등학교로 전보했습니다. 할 때 또 예상을 하고 미리 연구를 쫙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수업을 잘할 건가를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업을 너무 애들이 잘했어요. 2015년도에는. 근데 한번 또 영어에 관련된 파네스를 좀 한다고 계속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초등 교사이면서 다른 과목들을 못 가르치게 하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제가 음악을 맡겼는데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2016년 다 빼버렸네요. 너무나도 중요한 2016년 2월에 이 양초등학교 학사 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가 받아야겠습니다. 2월에 저를 반짝 전우산교육시 교육감 부인이 사용하신 교실을 주셨어요. 또 더 열심히 했겠죠? 저는 뭐 달라 소리 별로 안 해요. 이렇게 청구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한개정리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파워포인트를 학습 훈련 다 시켰고 최초로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수업을 하는 중간 갑자기 3월 한 10일경에 신문옥 여성 교장 선생님께서 교실을 옛날 보건선생님이 사용하던 보건실 환경 정리를 비싼 돈 주고 싹 된 교실로 옮겨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충 상담 양산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했지만 그게 장학사님 임경미 장학사님은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하면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를 좋은 교실로 옮기고 수업 시간에 너무 지지하던 아주 우수한 또 경쟁심이 아주 있으면서 열성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김도영 학생이 수업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는 억지로 그냥 여러 사람들의 말에 바보같이 순종하면서 이동을 했지만 학생들이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채린이 학생, 김채린 학생이 얌전한데 어릴 때 저 같은 그 김채린 학생이 2번이나 울면서 김도영 학생의 괴롭힘을 호소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자초지종이 됐으면 적으라 하니까 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는 거예요. 채린 학생이 또 반복해서 울어가지고 제가 다른 학생들도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학생들 지도를 하고 다른 학생들한테는 자습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 두 학생들이 지금 뭐 자초지종을 적으라 하니까 적지도 않고 해서 또 앞에 채린 학생 울길래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앞뒤 자리를 좀 바꾸면 좋겠다. 바꾸세요. 라고 도영이 학생한테 지시를 하자마자 도영이 학생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발 선생 자격도 없는 게 하면서 저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너 네가 말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다 기록하겠다고. 요즘은 손으로 쓴 글씨는 글자로 인정을 안 하는 세상이잖아요. 컴퓨터로 딱 워드를 치는 동시에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나와가지고 책상을 저를 밀면서 뭐 대충 아주 허드레하게 다른 교실하고 아주 차별나게 아주 그 열약한 그 보건실의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책꽂이와 책들이 흐트러지면서 저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뭐 워낙 많이 당하고 살아서 그 정도 박는 건 뭐 참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딱 2명이서 남았는데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는데 팍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교육을 방해하려고 뭐 다른 도와주려는 목적인데 저를 더 괴롭힌 거였습니다. 결과는요. 학교장님을 비롯한 학교장님이 지시한 진주 훌륭하신 인성부장선생님과 신미아 담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갔고 그 이후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와 조금이라도 진솔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진단서를 발급을 안 했더니 이 사실을 알았던 나름대로 훌륭하신 남편이 교장이신 윤인숙 교감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교육을 시켰나 봐요. 도영이 학생하고. 저하고는 학생들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상담할 기회를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또 음악, 노래방 도우미 같은 아니면 지도 조금 하죠. 아이들 격리하면서 했어요. 갑자기 자기들이 교육을 다 시켰다고 저를 도영이 학생이 사과문을 받으러 등장하십시오. 5학년 1반, 삼청 5학년 1반 교실로 입장하십시오라는 지시를 내려서 갔습니다. 많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노란색 종이에 A4 용지에 학교 이름과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 도영이의 사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전달할 때 교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이 순간에라도 교사로서 뭔가의 교육적인 행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감동요법으로 그동안 저는 간식을 먹으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에 그냥 계란 같은 걸 넣어 다니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학생들 곁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머니에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선생님한테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공개 사과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해라. 하고 그걸 줬어요. 그 순간 3명의 여성 교사들의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만도 저보고 교장실로 가십시다 하고 교장실에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좀 가야겠습니다라고 마음대로 저를 출장 신청을 해서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장 저 4명이서 학생들 앞에서 품위를 유지하느라 내가 거부할 수도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의미로 그냥 스르르르 대금백병원 좀 참 좋으셨는데 그 공보금 기록에 보니까 훌륭하신 저희 내용은 다 기록이 삭제하고 좀 허위 내용이 많았습니다. 공보원 선생님 교실 의사 선생님한테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보금 의사 선생님한테는 제가 2015년 12월부터 5월부터 나갔던 교회 덕분에 건강한 교회 별명이 있는 두날개 선교회 우리 교회 훌륭하신 그 시스템 교회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다고 공보금 선생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또 12월 또 아니면 1월에 2016년 1월에 가서 학교생활 좀 잘하게 좀 회복 진단서를 꺼는 요구를 했지만 장사잖아요. 의사도 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2016년 4월 1일 함께 끌려가는 거 아니게 놀러 가는 것을 가장한 드라이브로 자기들이 다 진료비를 계산하고 약값도 계산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저를 대신 처치해줄 사이가 나쁘고 소통이 불가능한 특별한 성장 과정에 의해서 소통이 불가능한 저희 남편 번호를 입수를 하여서 비밀리에 저희 남편을 그 다음 월요일날 불렀습니다. 학교로. 갑자기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일을 앞으로 일이 예상이 되어서
경찰에게 협조를 구했을 때 경찰은 부산에 가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부산 경찰이 도와줄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고 저는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평소에 TV도 못 보게 교사로서 꼭 중요한 영향을 드리기 위해서 TV를 봐야 하는데 그 특별한 어쩌다가 그냥 잘못 결혼을 한 그 남편의 성향으로 TV도 잘 못 봤는데 TV를 보고 경찰하고 소통을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들이 들어와서 저보고 차를 타고 자기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자 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나는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겠다. 난 당신들 다 타기 싫다 했지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도중에 경비 아저씨, 노태영 경비 아저씨를 만나서 도움을 구했지만 경찰이 와서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뒤에서 따라오기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서 젊은 이충렬 의사랑 상담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상담을 시키더라고요. 하고 나서 자기들하고 반대편인 객관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설 119 그 운전기사들과 경찰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저하고 또 대화하는 도중에 잠시 제가 항상 뺏기고 사니까 스트레스를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았고 또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야기를 살짝 꺼내자마자 저를 갑자기 끌고 가더문도 침대에 묶어가지고 강제로 주사를 이충렬 의사가 줬습니다. 갇혔죠? 그리고는 이제 바톤을 공보금 의사가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돈도 없고 이런 걸 알아서 그런지 또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내는 게 좋았을 건데 돈을 딸랑 돈 조금 더 이거 주겠다고 심한 정신병 환자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잠시 그동안에. 그래서 병원비를 조금 내긴 냈죠. 몇백만 원 냈겠죠. 그리고는 4월 4일 밤에 갇혀서 5월 14일 음력으로 4월 초팔 토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극복을 했겠죠. 계속 옆에서 약을 먹으라 하니까 약국에 가서 그냥 수면제를 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약사선생님께서 의사선생님한테 가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막 하고 그냥 아주 지혜로우신 또 우리 교회 언니께서 약을 그냥 버리는 척하고 힘들면 먹고 버릴 척하고 그래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버리는 척하고 6월 2일부터 2010년 6월 2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좀 체험을 좋아하고 이렇게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는데 이 도서관에서 함께 있는 이 장소에 저 정말 가고 싶군요. 옆에 있는 도서관에도 빨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 혼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헌혈의 집에 가서 체험을 8호 학번을 기념해서 8월 5일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또 그런 실적은 다 제로를 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직 중 복무사항에서 헌혈도 이야기를 했고 또 병원에서 배웠던 보건소에서 가정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가정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상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사가 나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보고도 유니스 교감선생님께서는 다 삭제를 하시고 그 대신 아주 놀라운 지도력으로 유니스 교감선생님과 신문우 교장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저 학년인 저를 경험을 별로 못해서 저 자신을 잘 모르는 저 선생님의 성향을 모르는 아주 어린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걔들에게 글짓기를 다 시켜서 이 선생님의 단점 아이들을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한 지시를 좀 안 하는 스타일을 명령할 줄 모른다. 지시 명령할 줄 모른다를 너무 강력하게 적은 글짓기를 이만큼 모아서 교육청으로 보냈어요. 또 순진하고 아주 젊은 또 아이들이면 꼼짝을 못하는 정말 그 아이들 앞에서는 막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계시는 또 경험이 작으신 학부모님들에게도 글짓기를 다 시키고 해서 또 그걸 보냈습니다. 여기서 너무 이야기 길으시네요. 그래서 출병휴직 할 일도 아닌데 퇴원하고 나서 옛날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꺼낸 진단서에서 2010년 7월 5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출병휴직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3월 1일
양주초등학교에 그죠? 2017 3월 1일 양주초등학교에 복직되었고, 그래서 창신초등학교에서 파견교사로 가서 아마 창신초등학교에서 2004년부터 양산에서 근무했을 때 하나도 배우지 못한 것을 1년 동안에 한 5년 이상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1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충분히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몇 시까지 연구도 하고 됐고, 최초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언제 시작됐는데, 저는 2017년 파견교사로 가서 드디어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필 제가 하기도 조금 싫었지만 순서에 맞아가지고 그걸 하게 되었는데, 반응은 조금 학부모 반응을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 실력만 가시한 듯한 후회가 됩니다만, 작곡 수업과 동서양 악기 합주 수업을 공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생활을 그냥 가정사를 이야기한 바람에 약간 이게 대해서 흔들린 그런 여러 사람들이 약간 좀 괴롭힘으로 제가 이제 파견 복귀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게 상응하는 아낄 수 있는 연수도 시켜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종특별시까지 안 가고 그 대신 저희 자녀를 제가 전학도 시켜서 잘 교육을 시키려고 했지만, 2017년 허위로 제가 계속 병원에 진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던 신문우 교장선생님과 윤인수 교장선생님을 아실 것 같은 김문호 교감선생님의 허위 복무상황 보고서와 또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딸의 전학을 극구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제가 그랬을 때는 참고 그냥 차라리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저를 배려해서 부산 장하사님께서 권하신 육아휴직을 권하니까 딸은 저 옆에 딸랑 붙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엄마를 항상 모방하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한 소리 훈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집요한 감시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학교를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안 가려고 자주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같은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같이 학교 다니는데 나는 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병휴직하고 너무 기네요.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18년도에 다시 이제 딸의 전학을 방해하는 일로 제가 육아휴직도 하고 질병휴직도 하면서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원인은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을 2016년도에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를 면직까지 시켰죠.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해야겠죠. 2019년 3월 1일 중부초등학교에 제가 전보를 했습니다. 되었다가 아니고 했죠. 그랬는데 중부초등학교장은 이미 제가 학교장을 만나러 갔어야 되는데 한 동료이자 초등학교 친구인 그 사람한테 저의 생각을 흘렸던 이 불찰로 학교장을 만나지 못하자마자 제가 교육과정을 다 짜서 보냈던 중부초등학교 교장교감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를 자르기 위해서 보냈던 요원 같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젊은 아주 젊고 잘생긴 얼짱 교감을 보내셨고, 또 그 요원 같은 무피권 행사를 잘 하시는 저희 남편 스타일과 조금 닮은 듯한 김현미 예비장을 보내가지고 라포 형성을 시도했지만 전혀 받아주지 않는 그런 김현미 예비장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또 환경은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감시가 아닌 여러 체육 관련 동료, 방과후 선생과 체육 관련 동료들만 있는 이 자율도 없고 일도 안 되게 하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게다가 컴퓨터는 소통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저만 그거를 줘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당당하게 행위실로 가서 욕을 했어야 되는데, 또 가능한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담당 교사에게만 요구를 했는데, 담당 교사는 전담 주제에 대충 있어라, 늦게 해주겠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에 연구 동호회 가입도 못하고 개인정보를 동의했던 학부모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계획적인 지능 범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왜 그러는가 잠시 다들 펜트하우스를 지금 찍고 있습니까? 와, 참. 그쪽 펜트하우스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이천 정부초등학교 2019년 5월 15일 피청구인에게 질환교원 심의를 요청하였다. 자기가 직무를 유기하고 자기가 노력을 조금도 안 하고 회피하고 자기는 편하게 자기 자리만 지키겠다. 명령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 다른 데 가서 우리 야 좀 잘라줘. 이렇게 가서 이제 사바사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그랬는데요. 이게서 제가 심의를 잘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 갑자기 저는 허락을 받고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을 하고 저희 교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5월이지만 한 명을 학교도 맡기지 않았고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을 일주일에 2시간 하고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연가를 5일 정도 단체로 역사 여행도 되고 뭐 종교적인 그런 이유도 능력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하였는데 학교장은 평소부터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처음으로 갔을 그 교장실 5월 2일 날 갑자기 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고 학습권을 시킬 생각도 없고 무조건 민원 이야기만 해서 저보고 민원으로 뭐 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내가 거짓말을 믿었을 수도 있죠. 이런 이야기를 저희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민원 당사자 저한테 연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안 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해당됐을 건데 제가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했는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건강한 걸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고 제가 또 모르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가정의학과 진단서를 똑같이 저기들이 원하는 걸 딱 끊어냈는데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의학과도 정신과 계통의 진단서 충분히 의사들은 전부 다 하지만 교사들처럼 이렇게 초등교사들처럼 이렇게 세분됐을 뿐인데 악착같이 정신과 의사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안 끊어주는데 그걸 알고 정신과 의사에서 끊어달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 어쩌다가 제가 뇌에서는 안 될 것을 갑자기 정신이 나가도록 하는 완전 허위로 자존감을 바닥으로 완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직위해제 문서를 받고 멘붕이 된 상태에서 조정 진단서를 실수로 내버려가지고 아싸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경상남도 교육청 질병관리위원들은 계속 저를 2년 동안 괴롭히면서 2년 넘어 괴롭히면서 정신병원 입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면직을 시켰죠. 지금 이제 소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참 공손하게 목소리를 못했는데 USB에 담아서 많은 분들한테 좀 보내야 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죠? 이게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글자보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자, 중부초등학교 장은 2019년 5월 15일 피청구인에게 질환교심의위원회 요청을 했다. 5월 15일, 5월 8일 중요합니다. 이때 계속 학기 초부터 저를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김현미 여교장은 자기 아이 결혼식에 충분히 저는 가겠다고 밝혔지만 그 원래 토요일 근무자 수도 전담이 먼저인데 누군가는 교환을 시켜서 저를 자기 아이 딸 결혼식에 꽂아서 토요일날 근무를 시켰습니다. 저는 근무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신문의 교장이 저 얼굴을 보고 갑자기 도망가듯이 사라졌었고 또 5월 8일 날 학부모에게 편지를 쓰기라고 도덕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시켰는데 니는 도덕교사 한 주제에 감히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못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김현미 여교장이 시키지 마세요. 학부모에게 편지 그런 거 시킬 시간이 없어요. 도덕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사로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여교장의 지시가 물론 담임선생님이 또 학부모에게 편지를 쓰라고 시켰죠.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선생님 그거는 담임선생님께서 뭐 좀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은 또 다른 진도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또 교사로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위해서는 시키고 싶겠지만 또 도덕과 다른 여러 진도도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시를 하였고 5월 15일 날은 또 자기들끼리 배구를 하러 양산에 있는 다른 학교로 출장을 가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업무에 대해서 언론하고 전화를 드렸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제가 붙었죠. 자기들은 니 제발 좀 떨어져서 우리한테 끼지 말고 소속감 없이 그냥 지내도 투명 교사처럼 제발 지내도 욕을 했는데 저는 악착같이 어울리려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 업무에 대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자기들이 다 해버리고 이렇게 누적된 그런 배움을 결선으로 잠시 이동할 때 가까우니까 업무 그 복무 상실을 안 하고 갔어요. 매출을. 그거를 또 이유로 더 절 직위 해제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모의를 이제 술을 짠짠 하면서 모의를 했나 봐요. 아,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놀더라고. 저는 거기 가서 양성평등 일을요, 그쪽 학교 보건쌤하고 오늘하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 대한 일을 전부 수포로 만들기 최선을 다합니다. 공문에 제가 예전에 최초로 2006년도에 양초등학교 최초 아이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영어 말하기 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제가 책자를 전부 다 복사해서 아이들 나눠주면서 방과 후 그때 방학 때 공부시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직무 능력 부족의 사유로 직위 해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날.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입니다. 제가 연가를 떠나기 전에 장학사 두 사람한테 가면 제가 저한테 꼭 필요해서 가는데 어떤 대가가 있겠냐고 여쭤봤을 때 잘하면 감봉은 조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재식 장학사님과 또 경상남도 교육청의 성함을 모르시겠네요. 장학사님. 또 경상남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1차는 이제 5월 31일 제가 초보 운전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갔습니다. 초보 운전 고속도로 첫 연수는요, 부산시 교통 쪽에 있는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해서 학원에 있는 전문 강사님한테 고속도로 불법인데 고속도로를 학원차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배움을 철저하게 시키려 하고 법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은 그거를 협조를 구하면서 고속도로 전문 강사에게 운전을 배운 이 교사가 무슨 정신과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괴롭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많이 하십시오, 제발. 자,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위원 또 동료들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또 철도 없이 동료들 또 높은 사회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쫄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행복하게 갔습니다. 바보처럼 갔는데 갑자기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 참 고생하면서 운전을 해서 가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한 스마트폰을 압수도 하고 스마트폰을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꺼주십시오랑 주십시오랑은 다르죠. 스마트폰을 꺼주십시오랑 주십시오랑 다릅니다. 압수를 했어요. 그때 장학사 이름 제가 밝히지 않을까요? 여성 장학사 두 사람이 압수를 했어요. 한 사람은 주무관이고 신분증이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뭐 죄를 지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질병심사위원들 앞에 당연히 심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도록 한 작전이었겠죠. 그래서 심사위원회 그 결과는 더 안 좋았습니다. 정신병 입원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원을 당연히 할 이유도 없고 입원시켜줄 사람도 없고 또 받아주는 의사도 없고 그랬습니다. 잘하면 혹시 노력했으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입원시켰는데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건강한데 입원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그거는 부당한 행동이죠. 그래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입원을 안 하면 직권 면직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박종훈 교육감님,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 좀 구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진단서 건에 대해서 좀
법칙이라든지 규칙을 좀 바꿔주십시오. 경상남도 성함을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차에도 계속 저를 괴롭혔죠. 심의를 해서 제가 좀 말하기 기회가 너무 없이 아이들만 곁을 지키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들도 시킬 권한이 있어가지고 많은 교사들이 시키는데 저는 2005년도 뭐 영어 관련 연수를 딱 한 번만 시킬 기회를 한 번밖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를 아예 그냥 연수를 시킬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관련 그 권한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약간 이렇게 너덜거리고 있는 거는요, 저때 한번 성함을 알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 뭐 진단서에 대해서 조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전이네요. 현재가 있어야 되는데 현 2021년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권덕철 장관님이 나오시네요. 지금도 하시는가 봅니다. 11월 4일. 네. 권덕철 장관님, 그 정신과 진단서에서 그게 대해서 건강이 좋아졌으면은 그렇게 꺼내줘야 되는데 안 꺼내주는 거에 대해서 좀 그 간단한 규칙이라든지, 물론 상업성이 중요하지만 침례병원 같은 병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는 조금은 인정하지만 그거는 조금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해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차 또 계속 1차 결정대로 계속 입원을 해라 아니면 면회시키겠는데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조금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협상학과를 제가 좀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기에는 이미 저에게 잘못을 했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더 협상이 참 어렵겠죠. 아니면 다른 분들을 참 이렇게 구하든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런 협상에 대한 영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항상 모든 일에 좀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공부해야 하면서 코피 흘린 적은 없는데 일을 하면서 집안일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코피를 한 2번 흘렸습니다. 저는 저에게 코피 흘린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차도 했었고요. 3차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현장 사진과 동영상했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한번 그때 일기를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제가 어떤 길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갔던지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서 꼭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거 제가 스스로 한번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거쳤던 한번 그 현장들에 대해서 한번 제 스스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4차 7월 9일 사실 7월 9일이 열리지도 않고 이미 문서에는 이 날짜로 허위 문서가 나왔었습니다. 6월 15일, 7월 21일 자기들이 불가능한 것을 딱 지시했기 때문에 그 창조론을 부정하듯이 그죠? 창조론을 거짓말이라고 어찌 보면 그렇죠. 그게 신앙에 갑자기 얘기를 빠지면 안 되죠. 갈비뼈로 그죠? 이불을 만들었다는 게 조금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약간의 허구 속에서도 진실이 있거든요. 우리 당구를 보면은 뭐랍니까? 알아서 태어났다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7월 21일 청구인에 대한 직권휴직
연장 재심의 1년 연장 치료기에 1년 부여 재심하게 의결했다. 피청구인은 2021년 5월 20일 청구인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피청구인. 양산교육지원청이군요. 견책 처분. 이게 돼서 제가 사실은 양산교육지원청에 신뢰가 좀 무너져가지고요. 새로 오신 주로 김현미 여교장은 건장한 남자들을 제 옆에 많이 붙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이 안 되게. 어떻게 일을 하고요. 할 수는 있겠죠, 라폴 형성에서. 그때 새로운 또 남자 아주 힘세고 잘생긴 행정실장이 제가 학생들 졸업식에 못 가가지고 학생들이 완전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게 안타까워서 졸업식 사진이라도 보려고 학생들 사진이 우선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우선이 아니고 저 사진도 보고 가려고 갔는데 그 졸업식 앨범 사진을 보기 위해서 앨범 열람 신청을 적었어요. 그것도 공개로 이렇게 컴퓨터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적었는데 갑자기 앨범을 보려고 시도하는 중에 중간에 앨범을 싹 소매치기를 하시고 나서는 행주실장이 앨범을 딱 들고 오는 건 학교 귀물입니다. 하면서 눈을 딱 내려 깔고는 저보고 학교 귀물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했던 말이 같이 봅시다.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왜 같이 봐야 하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처음에는 계속 자기 자리에 오래 한 10분 이상 서서 저를 화나게 하더만도 갑자기 저 가까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앨범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제가 팔로 그 사람을 싹 밀게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협동을 해서 펜트하우스 찍듯이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폭행죄로. 제가 예전에 아이들한테 약 살짝 맞고는 저는 진단서를 발급 안 받은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자기들이 다 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폭행죄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 저보고 30만 내라더라고요. 내가 억울하죠. 학생들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 월급도 끊긴 상태에서 뭘 또 내라니.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 잼팔 청구를 했었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산교육청에 가서 제가 제 입장을 정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양산교육지원청에 주인 같은 교육장 밑에 있는 초등 과장, 팀장 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하소연식으로밖에 피력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견책이라는 이런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청구인을 직권 면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산교육청에서 한 걸로 양산교육청하고 싸워라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질병휴직은 서명 제가 안 했습니다. 특히 건장한 남자들이 엇박질러가지고 제가 워낙 말을 잘 들어가지고 조그만 큰 소리를 해보면 말 들어버리거든요. 그 억지로 직위해제 통지자 제 이름입니다. 직위해제를 제가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억지로 사인했습니다. 2번이나요. 그리고는 이제 폭행 그걸 유도를 해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화를 내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직이 되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또 했었는데 이거 빨리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데 누가 행정 소송인지 심판을 도와주실 분을 한 분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다시 예전에 그분한테 조금 도움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까요? 지금 청구인에 대해 직권 면직을 재심의하였고 5차 심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청구인이 직권 면직 재심의로 통지를 전달했고 청구인에 의한 직권 면직의 걸 수용하기로 저기들이 단체로 그냥 모의했고 피청구인을 의견을 전달했다. 청구인에게 직권 면직 처분했답니다. 2021년 6월 18일 처분 사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긴 동영상을 어디에 어떻게 보낼지 참 이건 USB로 보낼 수밖에 없겠군요. 저번 사회는 주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1항 교권보호법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직권면직하여서 공무원법 이유는 결정서 통보 징계위원회 허위 폭행죄 국가공무원법 규정 실한 교원 심의결정서 재심의 결과 출근위원 전원 동의 오차 심의 열한 유지 심의결정 내용 결정서 제4차 결정서 7월 21일 6월 15일 또 연장 이후 복직 시점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가능 여부는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해야죠. 뭐 그분들이 뭐 제가 또 그 환경이 좀 새로운 환경에서 그건 어려웠습니다.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분위기를 전혀 조성 안 하였던 그런 장학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가 제출한 진료 기록에 의하면은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 정신과 진료 기록 내역이 쫙 있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이후부터 한 번도 정신과에 다닌 적도 없고 2017년도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허위로 그렇게 다닌다는 걸로 보고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다시 이쪽에 와서 양주초등학교 또 중부초등학교로 와서 괴롭혀서 또 허위 거짓말에 또 속아서 제가 2019년 5월 2일 2016년 6월 16일 2016년 6년 10월 6월 16일에 가고 나서 안 갔던 병원을 다시 거짓말에 의해서 또 해결을 못하도록 해서 2019년 5월 2일 처음에 갔는데 그 의사는 사회에 돌아가는 걸 알아서 무서워서 함부로 뭐 진단서를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법원에 가서 해라 이러시더라고. 허위로 제가 요구하니까 거짓말로 또 제 말에 의거해서 또 그렇게 기타 조현증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김경 의사 선생님 이렇게 용기 있게 발언을 하실 분이 세상에는 많이 없나 봅니다. 권덕철 장관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너무 조금 건방진 것 같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해당 교사가 제출한 진료 기록에 의하면 3, 4차 의결 시 요구했던 뭐 자기들이 자꾸 요구하는 입원을 자꾸 해라 요구하는데 좀 건강한지 자꾸 이건 아니죠, 그죠? 휴직 기간 동안에 교단으로 복귀를 위해서 치료 공부를 해야죠. 이건 왜 치료를 합니까?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수학도 책까지 뺏어가면서 동료들이 못하겠고 컴퓨터도 마찬가지 안 시켜서 못했는데 사회도 그렇고 계속 음악과 도덕만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희망을 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수 대상자로 제가 올려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하면 안 시켜주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를 내가 판사님한테 지금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제4차 이후 폭행건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등 폭행 어이가 없습니다. 서보현 실장님, 김미영, 이현주 함께 촬영한 사람 또 성품이 좋은 차장님 행정차장님 공격성이 심해졌고 뭘 심해져요?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계속 개발시켜 주고 있었죠?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학생들만이 저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아니고 뭐 저희도 아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은 실수했네요. 학생들과 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제가 편지 받고 사전 같은 거를 하기에는 그들 다 바쁜데 내가 그걸 안 했던 그런 불찰은 조금은 있네요. 그러면 직접 그것도 찾아가야 되나요? 그거 아니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일일이 옛날 친구들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아니죠. 앞으로도 의학에 대한 치료에 의지가 없고 거짓말입니다. 김현철 변호사님 요때 요 말을 이렇게 얼떨결에 이 말을 나오도록 유도를 했던 답변을 했던 김현철 변호사님 반성하십시오.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갔어요. 진료기록 딱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역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냈었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제가 다 드렸는데 제출 자료를 냈는데 안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거 갔습니다. 다 냈습니다.
종교활동 및 여행? 웃기고 있네요. 저 여행 한 번도 못 갔어요. 딱 한 번 그때 백록담 이틀 연속으로 한번 올라간 뿐입니다. 6월 24일쯤에요. 이 홍지서 18일날 받고 그게 답니다. 의학에 대한 치료 의지가 있고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질환겸시위원회 운영 원칙에 따라서 의결한다. 호전을 기대하기 왜 어렵습니까? 참 지금도 그 병원에 또 가고 있는데 그새말도 가서 한 말씀 더 해야 되겠네요. 청구인 주장 청구인 정신과 질환 웃기고 있는데 이제 협상학과에 대해서 제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협상학과를 좀 진학을 하는데 공짜로 시켜주신다 하셨죠?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판사님. 판단은 사실과 다름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죠. 정신과 판단 잘못된 거죠.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죠. 위법은 취소해야 하죠. 참 판단 별지 기재와 같아. 사유 인정 여부. 갑자기 그 취소된다는 데서는 판단에 대해서는 없네요.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이 허인대 양성 노장애와 저현정 당의 필병휴직 사실 의사 진단 없이 처음부터 저를 병원에 입원해라고 지시했었던 경상남도 교육청 질병관리위원님들 어느 병원에 여러분들이 돈을 교육청에서 지불한다 이렇게 됐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되겠죠. 객관적으로 의사 진단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 사실. 정신과 이쪽은 자기가 괜찮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어디서 돈 법니까? 약 먹이고 아파야지 돈을 벌겠죠. 중부초등학교장 5월 15일 이래가지고 저하고는 대화와 학생들과 이런 거랑 한 번도 4명 이상의 대화 자리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정말 참 인권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희생하면서 최고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선고인이 학생들의 소통 부재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담임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고요. 특히 소통 부재가 되도록 저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제가 꼭 서술로 한번 실감나게 써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수업 불가능 이유, 학부모 민원 이야기. 민원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 놓은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나와주십시오. 복무 위반 등의 문제. 복무 위반 그것도 저에게 배구 선수였고 배구를 좋아하는 저에게 비밀리에 갔던 사람 누굽니까? 피청구인에게 질환 교원 심의를 요청한 사실. 위원회 정신적 장애. 위원들은요 저를 과거에 허위 아이들 글짓기를 시켰던 양산에 있는 교장 부부, 또 저를 또 남편이 이렇게 사주를 했던 신문우 교감, 또 이쪽 김현미 교장, 김홍수 교장하고 다들 인맥이 훨씬 가까운 위원들의 결정이라서 옳지가 않습니다. 고 주장합니다. 대통령님, 장관님들, 교육감님, 의사 선생님, 학생들, 선생님한테 좀 위한 그런 편지를 조금 여러분한테 홍보가 안 돼서 지금 편지를 써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름을 다 지금 부르고 싶네요. 청구인은 정신적 장애 없습니다. 전문 병원에서 치료 입원. 자, 의사쌤하고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치료를 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진단서 소견서로 치료받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1년 후 재심의 결정. 청구인의 정상적인 교육수행 여부를 심의했으나 전문 병원에서만 치료한다는 생각 옳지 않습니다. 공보검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신과 병원 종교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교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훌륭하신 공보금 선생님이 약간의 좀 허위문수도 있었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병원만을 주장하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2번 1, 2개월 이상 2번. 그리고 이번 비용이라든지 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저희 보상까지 제시를 했었어야죠.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되지. 뭐 더 읽을 게 있겠습니까? 의학적 치료한 것보다 스스로가 뭐 문제가 별로 없고 진학도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왜 자꾸 병원을 가랍니까? 동생 공부시켜가지고 병원 공부시킨다고 내 인생 못 간 것도 억울한데 내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같이 그죠? 야, 종교활동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학을 해도 종교 같은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문이 전 종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행 등의 방법. 여행 요즘은 다 역사 공부도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또 몸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치료할 의지를 밝힌 사실. 병원도 가죠. 왜 병원을 안 갑니까? 병원도 가야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저희 그때 그 말만 진실이 아닌 말을 그걸로 사실화 했더니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이렇게 건강보험관리공단 기록 내역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들고 있지만 치료 의지가 있고 없고라고 적었습니다. 자꾸 치료 의지가 없고를 강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조문함과 같이 결정한다. 결제해가지고 국가공무원법, 교권보호법, 교권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공무원법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왔군요. 병역판정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걸요? 건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내 나이에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이 병은 안 하더라도 판정을 한번 받기 위해서 한번 이쪽으로 연락을 해봐야 되겠네요. 휴직. 이 거짓말에 속은 게 그래 잘못입니까? 거짓에 속은 사람이 잘못이냐고요. 거짓에 속은 교사가 잘못이냐고요. 휴직. 병가. 야. 봅니다. 이제 임용권자 박종훈 교육감님, 공무원이 다음도 유은혜 장관님 비롯한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강제로 진단서를 보이스피싱으로 받아냈습니다. 대통령령에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한 임시로 생겼을 때 해외 유학을 가고 싶네요. 중앙인사관장 기관의장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 연수하게 될 때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시 출산이 됐을 때 사고, 질병 등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저는 지금 신문호 교장과 우리 가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 사고를 당했죠. 인권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래서 저에 대한 또 이렇게 연구휴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기에 연구휴직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질병 등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조부모, 부모,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다.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을 정한 경우 외국에서 근무, 유학 등 연수를 하게 될 때 배우자 동반하게 될 때 왜 기회가 좀 있었는데 안 했네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수, 과제 수행 등 자기 개발을 위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저 해당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허위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또 해당되겠는데 이게 자기 개발을 위한 거죠. 지금 저에 대한 많은 이렇게 성찰과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대해서 스스로 지금 판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 아닙니다. 임용권자 불리한 처우로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불리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제1항상 교중에서 휴학 제도 운영에 대해서 불리한 처분을 어떻게 제가 항의를 하는지 대한 건의하는지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용만 지킨다고. 교육공무원법 휴직 사유로 휴직 명할 수 있다. 강제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11호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고, 뭐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네요.
정신적인 장애가 없는데 있다는 식으로, 그죠? 장기 요양으로. 선제지변. 선제지변이 옛날 2010년대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제가 쉬고 있을 때. 아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때 저는 딸과 놀이터에 있었어요. 아이고. 법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탈하게 된 경우. 법률의 의무라. 법률의 의무가 제 정신병원 입원이 의무입니까? 그거는 인권 사례입니다. 해외 유학, 차라리 해외 유학 좀 가는 게 잘 낫겠습니다. 민간단체 임시로 고용되는 거. 자,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임시로 고용되면은 이게 또 이렇게 뭐 휴직을 할 수 있네요. 이런 길도 있었는데 몰랐네요.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2018년도 김문옥 선생님, 전화를 왜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위다 해결됐을 텐데.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하는 경우. 입양도 하고 싶네요. 형편이 돼야지, 그죠? 부림 난임으로 인해서 장시간 치료. 한 바꿔가지고 잘못 입원했어요, 그쪽에. 그쪽 입원하면 안 되는데.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아무도 저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데 갔겠죠. 슬픕니다.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연수하게 된 경우 연수 혼자 지금 하고 싶다. 독학을 하고 독학. 괴롭습니다. 독학. 스터디 카페를 주로 이용합니다. 사고나 질병,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이게 됐고요. 이제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간호할 사람 형제들이 많이 있겠죠. 뭐 배우자가 후계 근무, 그거 하면 좋겠죠. 노동자, 배우자는 새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디 같이 여교장하고 협동하는 그런 배우자는 내 배우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 배우자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법. 그 사람은 나를 그 물주로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생각에. 한번 안아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들 나를 우습게 봤나 봐요.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자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연습, 학생 연습, 연구. 언제까지 자기개발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와, 67세까지 해야 됩니까?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공무원 임용되어서 휴직을 원하면, 휴직 원하지 않았는데 임용권 휴직 명할 수 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재임기간 임용권자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강제로 진단서를 요구받고 인사상 불리한 처벌로 면직을 시켰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다.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이 너무 많은 큰 자료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다 뿌려야 되는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슬픕니다. 그렇지. 이거를 이 동영상을 좀 나눠야겠어요. 짝짝짝짝. 그래서 올리지. 해임 뭐 이건 뭡니까? 필요해 되네. 뭐 중징계 뭐죠? 집행요 징계 종료 운영규칙 질환교육시민 운영규칙. 아이고야, 이거는 상한이 민사 감사 기관장 요청 접수 해당 부서 심의 요구 통보 의결 30일 연장. 아유, 참, 심의 결과 직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걸 위해서 합니까? 교육감 자체 처리 질환교육심의위원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과 학교 내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디 학부모가 학교장이 자기 살 길 열려고 그렇게 만드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교육감위원회로 통보받은. 아유, 참, 제가 진짜 하나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규칙 교육장에 위임한다. 권한을 공립, 임용, 사망 처리 포함, 정년퇴직 사망 무조, 호봉제 액정, 정기선거 내가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오고 있네요. 뭐지? 영양교사 임용. 야, 이 법부터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아이도 그냥 같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맡긴 음악하고 뭐 도덕만 열심히 했더만 또 옆을 좀 안 봐. 옆을 너무 못 보는 이런 장애가 있어서 옆을 보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안 하고 노력을 하고 전력 질주를 해야겠습니다. 어느 날은 하룻밤도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유초 종합교 용지 확보 뭐죠? 학교 용지 확보 등 특례법 의견. 제가 이 과거는 필요 없다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생활기록부가 다 있습니다. 과거와 연결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는 없는데 왜 과거가 필요 없다고 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이 내가 필요 없고, 교육지원청, 휴교재산법 제가 앨범 제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협조를 안 했습니다. 기부 체납 많이 했습니다. 기부 많이 했습니다. 체납은 뭐죠? 기부 어린이 단체, 환경 단체, 종교 또 이제 교원 단체 기부 많이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내가 좀 했었고, 같이 놀 사람들 없으니까 기부를 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같이 띠까띠까 잘 놀고 잘 먹고 잘 놀 사람 있으면 딱 좋았는데, 그죠? 관할 구역, 식수기관, 교육청, 정원, 채용, 복직, 휴직, 업무 성적 평가, 퇴직 사항. 이건 뭐죠? 이거는 16. 교육공무지 금직, 허가, 신분증, 증명서 발급한 사항.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은 행정 권한의 위임에 대한 규칙이었습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교육과목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교육장님하고 이제 소송을 해라 이 내용이네, 그죠? 일종의. 이걸 알려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교원소통심사위원회 위원장님, 이제 박, 김, 이김, 박, 손, 양, 오, 이, 재, 한범수님 사인을 10월 13일에 했고 27일날 받았습니다. 여러분, 국민님들 다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교육부 장관님, 유엔 장관님,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 또 교육감님, 또 위임하시다고 하고 이제 모르겠다 하시는 거네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학생들의 지혜자입니다. 저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마인드를요. 건강하십시오. 저도 건강 최선을 다하고 또 의사한테도 필요하면 적은 돈이니까 가겠습니다. 큰 돈이 아니니까. 입원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